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민안전 긴급대응 ASAP 챌린지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통합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경상국립대학교 손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ASAP라는 뜻 다들 아실 텐데요. 이 이름처럼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이 안전 문제를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 사업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5년 선정된 10개 연구과제 연구 성과를 함께 살펴보고요. 이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혜기관의 의견을 듣고 더 나아가서는 민간재단과 벤처캐피탈 전문가분들의 투자 컨설팅을 통해 이 연구가 현장에서 실용화 단계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준비되었습니다. 바쁘실 텐데요. 이 가운데에서도 귀한 발걸음 해주신 이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행사장에는 저 뒤편에 10개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휴식 시간과 행사 전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유진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행정안전부 김동수 과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한국연구재단 이성종 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국민생활안전종합지원단의 홍성걸 단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10개 과제 연구 책임자와 연구진 그리고 기술 현장에서 활용하실 수혜기관 관계자분들, 투자 컨설팅 맡아주실 민간재단, 벤처캐피탈 전문가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지금부터 본 행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항상 이런 행사가 있기 전에는 인사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환영한다는 인사 말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유진 과장님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전략기술정책과장 이유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과학기술부는 이제 그 다양한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부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연구자분들이라든지 산학연 연구자분들의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는데 이제 이런 기술들이 어떤 경제적인 목적이나 뭐 이런 것만으로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사업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어떤 문제들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짧은 시간에 그 예산이 투입이 돼서 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동참해 주시는 그런 연구자분들이 모이신 굉장히 귀중한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각 그 연구자분들께서 그동안 이제 지금 한 1년 정도 하시고 중간 정도 그 지난 시기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오신 거 마음껏 이렇게 좀 자랑도 해주시고 또 다른 그 연구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또 자극도 좀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많은 그 성과들을 또 국민들께 이제 잘 그 보답을 해드리고자 또 다양한 또 VC 분들 이제 비즈니스로 또 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분들도 모셨는데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다음 이어서 행정안전부 김동수 과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행사를 가지게 된 걸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와서 오늘 그 연구 내용들을 보니까 진작에 한번 했어야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제 이 과장을 맡은 지가 이제 3년이 되다 보니까 오늘 연구 과제들이 어떻게 선정되었고 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들이 잘 되어서 애초에 우리가 이 연구 과제를 시작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디에 활용할지 그런 부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게 되고요. 오늘 발표 내용을 보고 또 다른 부라든지 이런 데서도 좀 더 우리 여기 그 긴급 대응 연구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새롭게 많이 신청하시면은 또 필요한 내용도 또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연구 발표하시려고 오늘 참석해 주신 아마 바쁘실 텐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 아마게돈이나 뭐 딥임팩트, 제가 약간 그 나이라서요. 네, 그런 거 보시면 지구를 구하는 이 영웅들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어벤져스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생활의 안전을 지키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소홀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딱 짚어서 이렇게 연구 지속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이 행사는 여러분들의 그런 수고와 노력을 조금 더 빛날 수 있도록 그것도 준비해 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그러니 딱딱한 연구 발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즐겁게 즐기는 마음으로 함께 참석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이어서 이럴 때 박수 쳐주실 줄 알았는데 네. 예, 감사합니다. 저희 2단계 사업에서는 2025년에 선정된 10개 과제가 있었는데요. 오늘 그중에서 9개 과제 연구 책임자분들께서 직접 연구 현황을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 가축 전염병 방역부터 이 가뭄 대응까지 우리 국민의 생활 안전의 곳곳을 지키는 기술들인데요. 발표는 시간 관계상 3분 정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짧은 3분이지만요. 그 안에 연구진의 수많은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매번 발표 때마다 아주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첫 번째 발표는 저희 자료집을 보시면 호서대학교의 가축 전염병 방역을 위한 내동성, 저독성 소독제 첨가제 개발인데요. 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오늘은 불참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다음 바로 이어서는 두 번째 발표인 GPS 전파 혼신 대응을 위한 선박용 보급형 1호란 GNSS 통합 수신기 개발, YD 일렉트로닉 원영수 연구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왔습니다. 멀리서 온 순서대로 발표하는 건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 홍성걸 단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GPS 전파 원신 대응을 위한 선박 보급형 1호란 GNS 통합 수신기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개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YD 일렉트로닉스의 원영수라고 합니다. 북한에 의해서 GPS 정상적 이용을 방해받은 사례가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약 한 2,700여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박의 안전 운항을 대비해서 GPS 혼신에 대비한 선박용 1호란 GNS 통합 수신기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용 중인 1호란 GNS 통합 수신기는 외국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산이 좀 고가이고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우리 소형 어선이라든지 이런 소형 선박에 보급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기관인 해양정보 측위원으로부터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하고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저렴한 보급형 선박 보급형 국산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1호란 GNS 수신기는 해상에서 위치 정확도 100m 이내의 통합 수신기 시제품이 되겠습니다. 1차 년도에 H필드 안테나를 비롯한 수신기 보드를 완성하였고 이번 8월 9월쯤에 저희 수요기관 측위원과 함께 실증 시험에 대비해서 시제품 개발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SDR 기반의 1호란 GNS 송수신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로란 신호는 여러 가지 오차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송수신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오차 보정 알고리즘을 탑재해서 시험해 가지고 그것을 제품의 위치 정확도를 위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증 시험을 통해서 PNT 정보 제공을 검증한다거나 해양 전파 환경에서의 성능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본 과제에서 개발된 수신기를 이번 실증 시험을 통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할 예정이고요. 양산 체제 상용화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급형 1호란 GNS 통합 수신기 시장에서 보다 좀 저렴하고 성능이 고도화된 그러한 제품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가 이 저렴한 그런 수신기를 개발함으로써 본 사업은 향후 우리나라의 PNT 산업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발표를 마칠 터인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많이 모이셨으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왜 중요하냐면 물론 국민 어선에서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위치 정보라는 게 GPS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의 위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 정보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우리 고유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나라 고유의 위치 정보 사업에 우리가 진일보한 자세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이제 패권을 갖는 시대에서 위치 정보의 중요성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요.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발표는 신속 순환 구조 활동을 위한 구조 장비 경량화 및 소형화 기술 개발에 대해서 인터오션 홍수연 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속 순환구조 활동을 위한 경량화, 소형화 구조장비 기술개발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홍수연입니다. 저희 과제는 주관기관 인터오션, 그리고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이노컴텍, 그리고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입니다. 저희 사업의 목표는 순환구조 장비의 경량화 및 소형화인데요. 현재 순환구조의 급증과 골든타임 안에 구조 여부가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현재 구조 현장에서 사용되는 스쿠버 장비는 레저용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구조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데요. 특히 휴대성 그리고 보관성, 활동성이 크게 떨어져 출동 및 구조 과정에서 구조 대원의 체력을 급격히 소모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과제는 수중 및 육상 이동을 반복하는 가혹한 구조 현장에서 대원의 피로도를 줄이고 신속한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 장비의 획기적인 경량화 및 소형화된 순환 구조 장비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저희의 해결 기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통합형 레귤레이터를 혁신적으로 하나로 설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초경량, 초내압 타입 3 복합재 실린더를 적용하고 그다음 수중 체류 시간을 극대화하기 위한 초고압 충전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통합형 레귤레이터의 설계는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실린더를 1단계, 2단계 레귤레이터를 하나의 모듈로 합쳐서 통합형 밸브로 개발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무거운 철 그리고 알루미늄 대신 얇은 알루미늄 라이너 겉면에 탄소 섬유를 와이어해서 타입 3 복합재 압력 용기를 만들어 기존 대비 무게와 부피를 30% 이상 저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중 체류 시간을 극대화하기 위한 300바 충전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고압 급속 충전 시 발생하는 열 팽창으로 인한 압력 손실을 극복하고 온도 보정을 통한 과충전 및 알고리즘을 고속 충전용 하이브리드 카스케이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개발에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밸브와 실린더는 2층 전시실에 저희가 시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전시를 해놨고요. 저희가 개발한 순환구조 제품은 경량화된 통합형 딘 타입 밸브 그리고 탄소 섬유를 적용한 실린더 기존 대비 10kg 이상을 지금 감량해 놓은 상태고요. 공기는 기존 대비 1.5배 정도 더 압축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개발을 하여 지금 시제품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2000년도 개발로 한국가스안전공사 KGS의 AA311 레귤레이터 그리고 AC411 실린더 인증 검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인증이 완료되면 3000년도에 실외상 테스트를 119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화 적용으로 군사 특수부대 작전에 이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산업화 수준 공사에 적용 그리고 수소 전지 모빌리티 인프라 시장까지 기술을 확장하는 것을 사업화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어서 실용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네요. 자, 세 번째 발표는 합성생물학 기반 신종 마약류 간편 검출 시스템 개발 성균관대학교 김용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성균관대학교 김용호입니다. 저희 이 과제는 지금 계속 출몰을 하고 있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 마약류를 어떤 변화에 유연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또 빨리 검출할 수 있는 검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신종 마약류 중에 이제 여기서는 특별히 벤조디아제펜하고 펜사이클리딘이라는 마약종 신종 마약을 이제 주 타겟으로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 기준으로 해서 한 370만 명이 이제 오남용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ADHD 이제 치료제에 벤조디아제펜이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국내에서는 여러 사례 중에 이제 성범죄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런데 신종 마약류를 검출하는 게 어렵습니다. 보통 항체를 이제 개발해서 이 단분자인 새로운 물질 구조를 가진 신종 마약을 끊임없이 이제 개발해야 되는데 마약종의 각 마약종에 대한 항체 생산 그 설계 시간만 보통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신종 마약이 나와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순간 우리는 대응이 느리게 되죠. 그래서 구조도 변하고 또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제 대사체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결국 범죄 현장을 잡기 위해서는 또 이제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사체도 센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검출 기술이 필요하고 이 과제에서는 저희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인공지능에 기반한 단백질 설계 기술을 통해서 아주 짧은 기간 뭐 한 수주 안에 신종 마약이 출몰하더라도 그거를 인지하는 검지 단백질을 만들고 전기학 센서, 그 가장 범용적으로 쓰이는 전기학 센서로 구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사회적인 이슈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속도, 비용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센싱할 거냐, 그 효율성 문제, 그리고 또 아주 더운 여름날부터 추운 겨울날까지, 그리고 또 습도가 높은 날, 이런 안정성과 특이성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요구가 아주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기술을 다 설명드리기 힘들고 가장 요즘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한 생성형 단백질 디자인 기술을 통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슈퍼컴퓨팅 시설을 통해서 이제 단백질을 마약종을 인지하는 검지 물질을 설계하고 그 물질을 우리 전기학 센서 플랫폼으로 적용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 요소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검지 단백질을 다중에 그리고 또 대사체에 대한 검지 단백질을 어떻게 빨리 생산해내는 데까지, 그리고 또 그거를 전기학 키트, 아주 범용 키트로 인터페이싱해서 어느 곳에든 간에 그 에러가 없이 할 수 있겠냐. 그리고 결국에는 이 진단 기술은 우리 몸에 있는 다른 대사체, 마약종뿐만 아니라 범용적인 그 우리 진단 기술로도 쓰일 수 있는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속도와 정확성 그리고 편리성을 모두 갖춘 기술을 발표해 주셨는데요. 빠르게 시공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네요. 이제 네 번째 발표는 착용성 향상을 위한 소형 경량형 팽창식 구명조끼 및 인플레이터 국산화 개발로 세이프웨어 신환철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대로 저희는 이제 착용성 향상을 위한 경량화 구명조끼를 개발하고 있고요. 저는 주관기관 책임을 맡고 있는 세이프웨어 신한철 대표입니다. 저희는 이제 기계연구원하고 기업인 MJ버클 두 참여기관과 함께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내용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명조끼자들 잘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낚시를 하러 가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항상 구명조끼를 많이 입는 것들이 조금씩 문화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도 이제 이런 것들이 구명조끼가 조금은 무겁고 그다음에 좀 더럽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착용성에 대한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올해 7월 1일부터 이제 어민들도 이제 의무화가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로 활동할 때도 구명조끼를 입고 해야만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구명조끼가 이 사회적 문제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되게 우리가 안전벨트를 차는 것처럼 당연히 해상에 나갔을 때는 구명조끼를 입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나와 있는 이제 구명조끼의 여러 가지 좀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착용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착용을 좀 미루고 있고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요소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지금 쓰고 있는 대부분의 구명조끼의 핵심 기술들은 이제 인플레이터, 가스를 발생시켜서 이제 부력을 만드는 장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수분에 반응하는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또 물에 빠져서 수압에 반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수분 방식은 이제 수분 방식, 수압 방식 기존의 인플레이터들은 다 외산들 제품들이었는데 수분 방식은 국산화가 좀 돼서 현재 국산화 제품들이 일부 판매가 되고 있고 수압식은 지금도 전량 외국 제품들 인플레이터를 수입해서 라이프 자켓에 이제 튜브를 붙여서 현재 제품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유지 보수라든지 가격적인 이슈가 있어서 저희는 이제 수분 방식을 좀 더 고도화하고 국내에 없는 수압 방식의 인플레이터를 기계형과 같이 새롭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산화하고 내재화가 된다면 가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유지 보수 비용들이 절감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어민들이든 저희든 기본적으로 이제 제품의 경량화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 기술들을 경량화하고 소재를 경량화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어민들 같은 경우는 어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뭔가 밖에 튀어나와 있고 뭐 이렇게 되면 어로 활동 때 이제 2차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요구자 분석을 해서 그런 사항들을 다 배제해서 몸에 밀착되고 사용성이 편하고 가볍고 어로 활동에 최적화되어 있는 어민용 라이프 자켓을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뭐 레저용 우리가 말씀드렸던 낚시라든지 요트라든지 이런 레저용으로 쓸 때는 좀 더 시인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활동성 이런 것들을 포함시킨 디자인으로 개발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형태로 각 상황에 맞는 쓰시는 분들의 용도에 맞는 형태의 제품으로 고도화하고자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한 20% 정도 이상 경량화를 하고 그다음에 외피 소재도 지금 나와 있는 폴리 소재가 아닌 좀 더 고밀도 소재를 써서 잘 찢기지도 않으면서 경량화시킬 수 있는 소재로 변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팽창 시간에 대한 단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오작동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아마도 저희가 내년 하반기 때는 이제 모든 인증을 통과하고 실제 보급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올 텐데 그때는 저희가 개발한 신형 구명조끼를 보실 수 있게 되고 그때는 사용성이 많이 개선돼서 우리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낚시라든지 실제 어민들도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성 있게 쓸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내년 여름에는 이 제품을 꼭 만나볼 수 있길 바라봅니다. 다섯 번째 발표는 중계급수용 국산 대형 산불 진화 차량 개발의 F1텍 유광수 연구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기 주식회사 F1텍의 유광수 연구소장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발표드릴 것은 이제 중계급수용 국산 대형 산불 진화차의 개발입니다. 저희가 국민생활안전 1단계 연구 사업으로 다목적 산불 진화차를 개발하여 작년에 재정 사업으로 연결을 해서 지금 산림청에 64대를 보급해서 지금 산불 진화 활동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2단계로서 다목적 산불 진화 차량 같은 경우는 물 2,000리터를 담수한 상태로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 직접 가서 산불을 진화를 하는 목적의 차량입니다. 근데 그 차량 같은 경우는 물을
자기가 가지고 그 산불 발생지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물을 다 쓰고 난 다음에는 다시 물이 있는 곳으로 차가 다시 되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화재 진화에서 공백이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 최근 화재의 경우에는 일단 기후 변화가 심각한 상황이라 전체적인 기온이 오르고 또 저희 나라의 그 나무의 환경적인 부분, 소나무가 많은 환경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산불이 초대형 산불로 번지는 게 예사처럼 되고 있습니다. 작년 봄에 발생한 경남 그리고 의성 산불 같은 경우는 역대급 산불로서 굉장히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또 더군다나 산불이 단순히 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시까지 침범을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기존의 소형급 산불 진화차로는 산불을 도저히 진화할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느냐 해서 2단계 연구 과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단계 연구 과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존의 이제 고성능 산불 진화차라는 건 이제 벤츠의 기본 트럭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기아 자동차의 군용 트럭으로 이제 차량을 대체해서 더 많은 진화 용소를 탑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물 6,000리터, 6톤의 물을 싣고 화재 현장까지 갈 수가 있고요. 또한 소하천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가설 차수막, 댐입니다. 이동식 가설 댐을 활용해서 물을 끊임없이 급수를 해서 이동식 소화전을 통해서 다른 차량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진화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산불 진화 헬기까지도 물이 공급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도화 계획으로서 오늘 산림청 분들도 같이 와 계시는데요. 산림청 분들과 같이 현장 실증을 통해서 단순히 저희 업체 이제 산불 진화차를 생산하는 업체가 생각하는 방식의 이런 진화 방식이 아니라 실전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또한 이 차량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작전에 부합하게 제작이 돼야 하는지를 통해서 리빙랩 운영을 통해서 고도화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발표 감사합니다. 또 다른 큰 산불로 인명 피해가 좀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6번째 발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홀 질식 사고 예방을 위한 개인 착용형 디바이스 및 서비스 실증 개발 티어부 김석현 상무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제 책임을 맡고 있는 주식회사 티어부의 김석현 상무입니다.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는 이제 맨홀 질식 사고 예방을 위한 개인 착용형 디바이스 및 서비스 실증 개발입니다. 현재 1차년 수행하고 있고요. 당사는 이제 부산에 위치한 재난안전 분야 AIoT 디바이스 및 플랫폼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적인 과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사회적 문제와 과제의 필요성입니다. 이제 최근에 국내 기준으로만 10년간 국내 밀폐 사고, 질식 사고 재해자는 지금 293명이나 됩니다. 지금 상당한 사망자가 좀 발생되고 있고요. 특히 맨홀 작업장은 치명률이 54.5%나 지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만 이제 인천, 서울 이런 지역에서 맨홀 작업자 사고로 5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공단 조사에 따르면 질식재해의 가장 큰 원인은 안전관리 미이행입니다. 그래서 밀폐 공간 작업 전 가스 측정, 환기 등 이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작업 전 1회 측정 후 바로 맨홀에 진입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현장에서는 이제 고가 외산 장비 그리고 무겁고 불편한 이제 착용 장비로 인해 실제 작업자 착용률이 상당히 낮고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 모니터링 기반의 통합 관리도 상당히 전무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중소사업장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제 안전관리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구조적인 사고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사 기술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좌측 하단에 지금 안 나오나? 여기 보시면 여기 개선전 사진 보이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서울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장비 착용 형태입니다. 다양한 장비를 휴대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작업자의 불편함이 크고 이러한 착용 부담을 이제 안전 수칙 미이행의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저희 개선 후 옆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휴대용 가스 검출기가 그다음 휴대폰과 스마트폰과 함께 연계되는
그런 장치를 가슴에 장착하는 X밴드 복장이 저 하나로 해서 모든 이 사고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복장이지만 저기에 바디캠, 외부 통신, 그다음에 이제 5종 가스 검출기, 그다음에 휴대폰에 이제 듀얼 경고까지 되고, 그다음 배터리 보조 지원 등의 다양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하단에 이제 두 번째 장에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 5종 이제 가스 사전 탐지용 매뉴얼 투입형 게이트웨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지었는데요. 이제 본 가제 게이트웨이는 이제 작업 전에 매뉴얼 내부의 가스를 사전 탐지하고 매뉴얼 내부에서도 이제 스마트폰 기반으로 와이파이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통신을 통해 영상 모니터링까지 가능한 그런 제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단순 가스 측정을 넘어서 지하 밀폐 공간의 통신 인프라 역할까지 동시에 수행 가능하고 이제 지속적인 가스 센싱, 그다음에 작업자가 이제 작업하고 있는 영상 모니터링까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이제 AI 기반 위험도 분석 모델, 그리고 당사가 자체 개발하여 공급 중인 중대재해 예방 플랫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이프 이즈라는 명칭의 제품인데 그 기능도 탑재해서 이제 통합 플랫폼도 함께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제품과 통합 플랫폼은 이제 저희 이제 부산 환경공단 등과 지자체와 협력해서 오폐수 매뉴얼, 그다음에 전기통신시설 매뉴얼에서 이제 1년 이상 실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제 밀폐공간 작업자에게는 이제 가격 경쟁력이 높고 이제 착용성이 우수한 안전 디바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작업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시공사나 사업주는 이제 실시간 중대재해 예방 플랫폼을 기초로 해서 이제 책임 대응 체계, 안전관리 수준을 이제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거로 봐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향후 기술 고도화 계획입니다. 당연히 저는 이번 과제를 통해서 저렇게 좌측에 있는 저 제품들을 이제 고도화해서 상용화하는 것이 저희 목표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다양한 사고 사례를 분석해서 사고 유형이 높은 대표적인 5종의 매뉴얼을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이 매뉴얼에서 거의 다 질식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 매뉴얼을 저희가 이제 축소 스케일 모형을 만들고 CFD 해석을 교차 분석을 해서 AI 기반 위험도 분석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자의 대피 골든 타임을 미리 확보하고 필요시 이제 환기 장비와 자동 연동하여 신선한 공기를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예방형 안전관리 기술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 발생 이후 대응이 아니라 사고 발생 이전 예측과 예방 중심의 기술 체계를 발전시켜서 반복되는 매뉴얼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 계속해서 저희가 매년에 보이는 사고가 매뉴얼 질식 사고인데요. 하루빨리 기술이 실용화돼서 이러한 사고들이 좀 줄었으면 합니다. 7번째 발표는 산업 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AI 음향 기반 예지형 웨어러블 안전 시스템 개발입니다. 디플리 이수지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산업 현장 사고 예방 음향 기반의 AI 안전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디플리의 이수지입니다. 사실 산업 재해 현황과 관련해서는 국내의 산업 현장들에서 매년 약 800명의 사고 사망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60에서 80% 이상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실제로 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의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중소사업장의 법적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다는 정부의 기조로도 설명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이제 CCTV라든가 영상 기반에 있는 시스템들은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고 악천후나 밤중, 야간 같은 환경에서는 탐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찍혀진 영상들을 보고서 대응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사후 대응을 중심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사망률은 내국인 대비해서 2.4배나 높습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해서 한국인들은 이해할 수 있는 안전 지침들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 과제에서는 실시간 음향 감지 기술의 필요성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밀폐 공간이라든가 크레인 작업자 등 고소음 환경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환경에서는 즉각적인 위험을 인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지연의 음향 AI 기술들이 필요하고 사고가 나는 현장을 시각적인 모달리티뿐만이 아니라 청각적인 모달리티에서 감지를 하고 요것들을 풀어가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결하고 있는 본 과제의 안전관리 플랫폼은 주요로는 다양한 위험 음향을 감지합니다. 특히 딥러닝의 트랜스포머 기반 구조를 이용해서 산업 현장과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시끄러운 소음 환경에서도 실시간으로 다양한 소리들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계들이 내는 충돌음, 기계에서 이상음, 혹은 사람들이 내는 비명 소리, 그리고 또 고성 소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같은 음성을 포함해서 다양한 음성들이 실시간으로 감지되었을 때 이것들을 사고라고 인식하고 현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실증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탐지 정확도는 93%, 탐지 지연 시간은 0.8초 이하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 본 제품은 보시는 설치형 마이크와 엣지 AI 서버를 통해서 구현이 되고요. 실내외 고성능 마이크를 통해서 현장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또 CPU와 NPU가 탑재되어 있는 엣지 서버 안에서 실제로 AI 모델들이 작동을 하면서 이 소리들이 해당하는 위험 소리가 맞는지를 계속해서 감지하는 것들을 주요 목표로 합니다. 방진 방수나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다국어 음성 텍스트 알림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해당하는 AI 알고리즘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투자했고 또 AI 초기 모델에 대한 학습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휴대폰 연동과 웨어러블 알람 기능이 개발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3가지의 장소를 실증 테스트베드로 구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서울에는 원효 ENG, 경기 안양에는 이노뎁, 그리고 충북 오송에는 성창이라는 3가지의 그 실제 제조를 운영하고 계시는 기업들을 통해서 해당하는 장소에 실증을 하고 현장에 있는 설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이제 공장 환경 소음 데이터를 확보하는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서 현장 법적 기술 자문들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해서 산업안전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서 저희 사업들이 실제로 상용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향후 2000년도에는 AI 모델 구도화와 세계 테스트베드 파일럿 테스트 그리고 추가적인 실증 장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업 모델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외국인 노동자가 이렇게 많이 사고가 난다는 사실을 처음 대표님 통해서 알게 되는데 하루빨리 안전한 산업 현장을 꿈꿔보겠습니다. 다음 8번째입니다. 인공지능 활용 보급형 소형 선박 충돌 예방 시스템 개발 아비커스의 이준식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AI 기반 소형 선박 충돌 예방 시스템 개발을 맡고 있는 아비커스 이준식이라고 합니다. 예, 본 과제는 저희 아비커스와 한국교통해양안전공단인 콤사 그리고 차량형 레이더를 개발을 하고 있는 비트센싱 이 세 업체가 협업하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선박의 충돌 사고는 그 비중이 이제 2번째로 높은 만큼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절반 이상의 충돌 사고가 소형 선박, 특히 어선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이런 충돌 사고에 대해서 이제 경보를 하고자 AIS나 VPAS 같은 이제 충돌 알람 시스템들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 이 시스템들은 시스템이 설치된 선박들 간의 정보만 공유함으로써 굉장히 수동적인 경보만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는 너무 잦은 알람으로 인해서 실제 어민들이나 소형 선박을 운전하는 분들이 알람 자체를 끄고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간이나 또 바다 환경에서는 굉장히 해무나 안개 그리고 조업 중에 좀 전방 부주의한 이런 인적 과실에 의해서도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요. 이러한 사고들은 현재 존재하는 기술로도 충분히 극복 가능하기에 이 과제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은 AI 기반의 영상을 이용한 AI 기반의 장애물 탐지 기술과 차량용 레이더에 적용하고 있는 장애물 탐지 기술을 도입을 하여서
선박 전방에 이제 운행하는 장애물들을 신뢰도 있게 탐지를 하고 그에 따라 충돌 위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아주 신뢰도 있게 능동적으로 알람을 발생시키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남해와 서해 실제 조업하는 선박에 카메라와 레이더를 설치를 해서 이제 실해역 데이터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가 취득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로 실제 취득한 데이터들을 이제 알고리즘을 돌렸을 때도 굉장히 신뢰도 있는 탐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세상에 없던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실제 소형 선박의 충돌 예방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어떤 제품화 단계에 좀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 과제는 저희가 이제 4차 과제로 이제 선정이 되었고 25년 12월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3차년도로 좀 구분이 되어 있고 1차년도에는 현장 요구사항 분석과 저희가 데이터 수집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수집한 데이터 기반으로 알고리즘 고도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차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보급형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공인기관의 어떤 신뢰성 시험과 실내역 시험을 통해 성능 검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3차년도에는 이제 3개월 이상의 한 10여 척 실제 선박에서 실내역 실증을 통해서 기술 고도화를 완료를 하고 실제 사용자 만족도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 과제에서는 이 시스템이 실제 어선에 보급을 하기 위해서 법 제도 개선과 표준화 추진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 과제에서 얻은 결과물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어선 클린 사업장 조선 사업과 같은 이런 보급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해수부의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에 편입하여서 전국적으로 보급 사업 공고를 확산을 하고 나아가서는 해외까지 진출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현재 개발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준식 팀장님의 그 해외로 뻗어나가는 꿈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발표입니다. 가뭄 대응을 위한 해수담수화 기술 개발 및 실증 국민대학교 최용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이니만큼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 최용준입니다. 제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는 가뭄 대응을 위한 해수담수화 기술 개발 및 실증이고요. 이 과제가 시작된 이유는 여기 오른쪽의 그림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강릉에 아주 극심한 가뭄이 발생을 했고요. 작년 8월 30일에 행안부에서 이제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심각한 재난이 발생을 했고요. 이 가뭄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항시 사용하는 이 수돗물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요. 이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하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래도 못하고요. 설거지도 못하고 이 화장실을 자유롭게 사용하지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문제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과제를 시작하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을 인터뷰를 해보니 이 재난이 선포되더라도 이 식수 같은 경우에는 병입수를 통해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뭐 불편함이 있지만 해결이 되는데 이 생활용수 같은 경우에는 이 해결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이 더불어서 이 가뭄으로 인해서 이 물을 뽑아서 수돗물을 만드는 여러 취수원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이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이 공업용수도 중단이 돼서 이 지역의 여러 가지 그 기업을 운영하는데 혹은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의 운영에도 큰 이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는 과제고요. 그 대체 수자원으로서 해수를 담수화해서 생활용수 및 수돗물로 공급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과제는 기존의 해수 담수화 시설 그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수를 사용하되 발전소에 온배수를 사용을 해서 이 발전소에서 이미 구축해 놓은 이 취배수 인프라를 공유를 함으로 인해서 구축 비용도 절감하고 운영 비용도 절감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더불어서
이 가뭄이 발생했을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역의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AI 운영 기술을 적용을 해서 항시 안정적으로 이 안전한 수질의 담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제는 작년 12월에 선정이 됐고요. 그래서 현재 1차 년도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대상 지역의 원수 수질을 분석을 하고 파일럿 플랜트에 대한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실제 강릉에 있는 그 한국 남동 발전에 저희가 파일럿 플랜트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요 결과를 토대로 3차 년도에 하루에 2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상용 플랜트를 설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2만 톤이라는 양은 하루에 6만 6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고요. 강릉시 인구의 3분의 1이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과제를 통해서 강릉시의 가뭄을 해결하는데 일조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 과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강릉형 저에너지 담수화 모델을 이제 표준화해서 다른 지자체라든지 발전소가 있는 지역, 추가적으로는 해외까지 진출을 해서 이 가뭄에 취약한 해안 도시의 어떤 가뭄을 해결하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가뭄 기술 해결의 문제를 또 과학의 힘으로 같이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9분의 연구 책임자분들의 발표가 모두 마쳤는데요. 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쓰고 계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은 이 통합 질문 시간인데요. 혹시 방금 들으신 이 9개의 과제 연구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또 자유롭게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 드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들고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안전부 농축산해양재난대응과 오준현 사무관입니다. 저는 이제 해양재난 대응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여러 해양재난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시는 분들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특히 그 세이프웨어 쪽에 구명조끼 쪽에 질문이 있는데 그 지금 이제 이 팽창식 구명조끼를 제가 알기로는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27년 7월에 개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개발됐을 때 이게 수입형 그동안에는 수입형 기술로 의존을 하다가 지금 국산화 시켜서 단가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상하는 그 팽창식 구명조끼의 단가가 얼마인지가 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게 재팽창을 연속 3번 한다고 하는데 그 재팽창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팽창하면 보통 가스를 일회성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가스를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뭐 교체만 하는 비용은 얼마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뭐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보급 사업을 할 때 일단 수분 방식과 수압 방식이 있었는데 수압 방식 가격이 좀 높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수협하고 이제 해수부하고 같이 보급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10만 원대 초반대 이제 수분 방식이었고 수압 방식은 이제 10만 원대 후반 정도에서 20만 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제 수분 방식, 수압 방식 뭐 가격은 아마도 저희가 개발할 때는 인플레이트 가격에 좀 차이가 있어서 1, 2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10만 원 초반 내외로 10만 원 전후에서 아마 고급 가격을 맞춰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결국은 CO2 실린더를 통해서 이제 결국은 가스를 집어넣게 되기 때문에 CO2 실린더는 어차피 일회용 소모품이기 때문에 아마 사용하게 되면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야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일반 소비자 가격들이 한 2만 원 내외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아마 1만 원 전후로도 충분히 보급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연속해서 3번 사용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결국은 CO2 카트리지를 교환을 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인플레이터 설계를 좀 재변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답변과 질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의미가 있는 바로 이 시간인 것 같은데요. 또 질문 있으신 분은 자유롭게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파이버 그 저번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이거 중계 급수용 그 대형 산불 진화 차량 개발하시는데 고생하시는데 이게 이제 6톤 가량 돼 갖고 지난번에도 이제 지적을 했는데 동절기에 그 사실 산불도 많이 나서 항상 그 물을 이제 저장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동결 그걸 어떻게 이제 그 우리가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불이 주로 많이 발생을 하는 시기가 동계입니다. 보통 가을부터 시작해서 늦봄까지 이제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보통 보면은 이제 태백산맥을 끼고 있는 이런 고지대 쪽에서는 굉장히 기온이 낮게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겨울철에 차량을 운영하는 거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게 동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동결 문제를 기본적으로 진화를 이제 물로 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요. 소방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차고지라고 해서 차가 들어가 있는 차고가 있어서 그쪽을 난방을 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있는데 산림청 같은 경우는 지금 차고지가 많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올 겨울에 이제 같이 리빙랩을 할 부분이 있는데요. 리빙랩을 통해서 어떤 부분은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냐면은 이 차량에 열선을 설치를 해서 부가적인 외부 AC 전원을 통한 이제 가열 방식으로 이 진화용수를 보관을 계속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전력 소모를 고려해서 이 진화용수는 내려놨다가 바로 급속 충수를 해서 출동을 하게 할 것인지 그런 거를 전술에 담아서 차량에 담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운용 비용 측면과 그리고 계속 진화용수를 차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출동을 기다렸을 때 이제 운용 비용이 상승하는 문제, 그리고 별도의 물탱크를 이제 지하 저수조나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다가 긴급 충수를 해서 갔을 때 오히려 다 나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전술적으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차량 주행 중에는 차량 엔진에서 나오는 폐열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시면 딱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끝에 네. 네, 강릉시청의 재난안전과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그 산불 진화 차량 관련해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금 산불 진화 차량으로 쓰는 거는 소형 1톤짜리 차량하고 그다음에 지자체 단위로 보면은 유니목을 많이 씁니다. 유니목을 많이 쓰는 이유는 이제 산지 등판 능력이 가장 큰 역할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임도를 올라가게 되면 대형 차량은 사실 잘 못 올라가니까 소형 차량들이 올라가서 보통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해안 일원이라든가 이번에 경상도 쪽에 산불 났을 때도 그렇지만 저희가 산불을 겪어보면 제일 큰 건 이제 바람이거든요. 사실 바람이 없으면 강풍이 없으면 산불이 나더라도 민가의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더군다나 이제 하천에서 소하천에서 취수를 해서 물을 공급한다라고 하는데 저희 나라 수자원 특징이 그 우기와 건기 간의 차이가 크고 특히나 동해안 같은 경우는 수계도 짧고 거의 대부분 소하천이 건천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타겟을 우리나라 전국 서쪽을 타겟으로 한 건지 아니면 제가 실제 현장에서 이걸 쓴다라고 하면 강원도 동해안 쪽에 산불이 가장 많이 나고 피해가 많은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보완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소방차, 산불 진화차는 최고 취수할 수 있는 낙차가 7m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약 5m 정도가 취수가 가능한 범위입니다. 소방차가 있는 지점의 그 지면 높이에서 하천의 높이까지 5m 이상이 되면 진공을 이용한 취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지 수가 작아서 담지는 못했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별도의 그 펌프, 취수용 펌프를 운용을 하는 차량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차량의 가장 큰 목적이 중계급수, 물을 계속 연속적으로 취수를 할 수 있는데 그 조건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속 취수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별도의 엔진식 펌프를 소하천에다가 투입을 하는 연구 과제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낙차가 10m, 최장 20m 정도의 낙차가 되더라도 물을 차량까지 원활히 취수해서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은 산림청 그 관할 이제 국유림 관리소 안에 보면은 중간 이제 물을 취수하는 댐들이 있습니다. 작은 댐들이 있습니다. 근데 낙차가 보통 10m, 20m 정도 됩니다. 일반 소방차, 진화차를 가지고는 그 물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물도 쓸 수 있게끔 이동식 소화전 시스템을 갖추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강릉 쪽 같은 경우는 워낙 건천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서 취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미국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소화전 간격이 굉장히 넓고 소화전이 없는 동네가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소방차와 소방차끼리 1km 정도의 간격을 가지고 릴레이 펌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릴레이 펌핑을 통해서 분당 1000갤런 이상의 소화용수를 항상 확보를 하는 게 그쪽의 그 진화 전술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제 그런 진화 전술이 없었고 그런 중계급수 전술이 없었기 때문에 소방, 산림청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계 송수 전술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교두보를 사모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유니목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제 환율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기도 했고 유럽의 제조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을 해서 유니목 차량 같은 경우는 물을 3톤을 운반을 할 수가 있는데 가격은 기본 차량 가격만 4억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아 전술 차량, 군용으로 생산을 하는 특수 차량입니다.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요. 그 차량을 이용하면은 유니목의 절반 가격에 기본 차량을 확보할 수가 있고 운반할 수 있는 물의 양도 6톤으로 2배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대한의 산불 진화 용수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못하신 이야기들은 시간 관계상 통합 질의 등 여기서 마치려고 하고요. 질문해 주신 분들과 답변해 주신 연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1부 행사 시간이 2시, 3시에 딱 마치는 건데요. 이 과학자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을 잘 맞춰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부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기념사진을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내빈 여러분과 연구 책임자분들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서는 저쪽에 있는 저희 계단에서 다 같이 차례대로 서서 전체 기념사진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다 주인공이니만큼 빠지지 말고 빠지지 않으시고 다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2부 행사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마련해 보았는데요. 2부의 오늘 행사 핵심인 과제 고도화 시간입니다. 어쩌면 1부보다 2부의 시간이 조금 더 오늘 이 행사의 가치와 의미를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연구가 연구실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제 현장과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논의가 이어질 텐데요. 이 첫 번째 순서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게 바로 국민생활안전종합지원단인데요. 이 국민생활안전종합지원단 소개와 추진 전략에 대해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국민생활안전종합지원단 홍성걸 단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사업에 어떤 우리가 잘 되게 하게끔 하는 지원단인데요. 자,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5년 동안 우리 지원단에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관 기관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고요. 그 밑에서 우리가 이제 지원단 역할을 하고 있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5년 동안, 그래서 올해 2년 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과제하는 10개 과제가 실용화가 잘 되게끔 자문을 또 섭외해드리고 오늘 같은 행사도 이제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사업이 어떤 공공사회의 어떤 안전을 좀 더 제고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관련된 특히 이제 이 과제는
이제 과장님 또 여기 두 분 계시지만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R&D를 이제 우리가 선정하는데 연구재단한테 많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기술을 개발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기술보다도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고 경제적인 기술이 되기는 그것이 목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재난이 또 복합 재난들이 많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사업은 생활 안전으로 시작했지만 우리가 산업 안전 쪽으로도 많이 이제 우리가 도움을 주고자 해서 뭐 산림청 과제, 또 해수부 과제, 뭐 노동부 과제 등등 이 안전 관련된 사업을 과학 기술이 얼마큼 많이 이바지할 수 있는가 그런 데 포커스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수요는 행안부에서 많이 이제 우리가 수요를 많이 모아서 우리가 이제 그 선별 작업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과제를 이제 우리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된 역할은 어쨌든 이제 문제 어떤 게 생활 안전, 산업 안전에 아주 시급한 과제라는 걸 발굴해서 이것을 이제 나름대로 과제가 되게끔 문제 정의서, 그다음에 뭐 RF를 이제 만들면 결국에 보면 이제 연구재단 아까 여기 단장님 계시지만 연구재단에서 이제 이걸 발주하면 이제 연구하실 분들이 지원해서 우리가 다시 이제 선정을 하면 선정된 다음에 이제 이 과제가 잘 되게끔 뭐 어려운 과제,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현장에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과제들이 너무 비싼 어떤 소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뭐 어민들이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일반 일하시는 분이 쓸 수 있는 그 기술을 우리가 개발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문가를 매칭하기 위해서 뭐 여기 아까 VC 뭐 일단 네 분이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도 이제 이게 사업이 되게끔 도와드리고 또 이제 이게 성과 확산이 되게끔 또 이제 여기 뭐 기자분도 계신데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많은 이제 그 홍보가 되도록 우리가 하는 이런 사이클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전반적인 이 사업들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전체 분야는 뭐 폭이 굉장히 넓지만 대략적으로 한 7개 분야를 나눠서 전문가를 한 100여 분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부터 여기 뭐 질병, 코로나 때 우리가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만 생활 화학 물질, 뭐 교통 건설, 그다음에 재해, 자연재해, 뭐 환경 안전, 그다음에 특히 뭐 사이버 요새 굉장히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사업들이 여러분들 연구하는데 결국에 뭐 핵심이 되는 여러 가지 뭐 자문 역할도 하고 또 이제 시제품 사업화 되는데 여기 와 보신 분들한테 자문 좀 받으시고 그럼 오늘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분과는 어떻게 추천했냐? 그래서 우리 그 과학 기술 한림원을 통해서 또는 아니면 과학 유관 단체 통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 105분을 했는데 또 이제 여기 보충도 하고 그래서 이분들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보면 여기 이슈 발굴하고 그다음에 기술 매칭하고 현장 적용하는 건 이제 여기 잡다하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3년 동안 하는 것 어렵지만 이게 잘 적용이 되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에 뭐 색깔 있는 뭐 우리가 빠져나가는 거 표시하는 거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기술. 뭐 비싸게 뭐 요새 AI 막 하고 그랬지만 결국에 보면 제일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을 아이디어를 주셔서 뭐 산불도 금방 끌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오늘 10개 과제 중에 아주 그 실용성이 있게끔 하는 과제를 잘 그 목표를 이루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지원단이 자문을 원하시면 우리한테 연락 주시면 우리 그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분 현장에 모시고 가서 좋은 자문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 지원단이 뭐 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을 내서 제가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홍보 같은 그 되면은 이제 뭐 우리가 뭐 유튜브도 하고 그다음에 오늘 우리 이 기자님 모셨는데 기자님한테 뭐 잘된 것도
우리가 좀 뭐 블러핑이 아니래도 좀 실질적인 국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이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슈 발굴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실제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요새 AI가 워낙 발전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일주일마다 이슈 브리핑을 한 다음에 또 문제정에서도 다 뭐 대형 언어 모델로 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이제 전문가 통해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과제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지원하게끔 연구재단 통해서 일하고 있고 거기 결국에 만든 여러 가지 그 문제정의서는 이제 DB가 돼 갖고 공개가 되면 이제 그 문제정의서 만든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현재 기술이 어느 수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한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DB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 지원단이 살림원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기술 매칭 현장 적용은 오늘 같은 시간을 오늘 여기 이제 그 기술 검증이라든가 시제품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여러분들 그 10개 테이블에 각각의 뭐 연구팀도 있지만 또 관련된 그 바깥에서 온 자문단도 있고 오늘 뭐 그 벤처 캐피탈 되시는 네 분이 여러 가지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모인 자리는 2단계, 3단계에 해당되고 1단계 이제 R&D부터 시작해서 최종 단계는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에 끝나시거나 뭐 그 다음에 끝나면 뭐 조금 더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실용화, 상용화 단계는 이제 4단계 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지원단에서 하는 그 전체적인 일의 윤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다 끝나면 이제 또 홍보도 해야 되니까 이것들은 이제 성과 확산팀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영상도 만들고 여기 동아 사이언스 오신 아까 기자님 통해서 이런 그 홍보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이제 강연은 이제 퍼실리터 양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안전 관련된 과학 기술에 대한 것도 대국민 이제 홍보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제 여기 이제 5년 동안이지만 현재 1단계 2005년부터 6년까지는 대략적으로 이제 한번 사이클이 돌아서 나름대로 이제 체계화가 되면 2단계 때는 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중소기업 관련된 상용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뭐 컨퍼런스 또 뭐 인공지능 이용한 거에서 더 완숙 단계로 해서 우리가 바란 건데 3년 앞으로 일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뭐 간략한 우리 지원단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단장님. 네, 연구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실 때 자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부터는 이 90분이 아니고요. 네, 저희가 시간상 4시 40분까지 약 80분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기술별 의견 수렴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앉아 계신 각 테이블에는 연구진과 수혜기관 관계자분들이 함께 앉아 계시는데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네 분의 투자 전문가께서 테이블을 이동해 가시면서 과제별 맞춤 컨설팅을 제공해 주실 예정인데요. 먼저 이 전문가분들, 벤처 캐피탈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W 서비스 인간공학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서울대학교 이종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딥테크 소부장 바이오헬스 로봇 분야의 3호 그린 인베스트먼트 강지영 부사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전단계 투자와 바이오 소재 전자부품 분야의 페인터즈 앤 벤처스 최윤원 차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창업 인큐베이팅과 기계공학 분야의 서울대학교 김장길 교수님이십니다.
이 연구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현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렵게 만든 자리이니만큼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테이블별로 앉아 계실 때 조금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4시 40분까지의 시간을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터오션, 세이프웨어, F1텍, 디플리에 먼저 벤처캐피탈 분들이 찾아가실 거고요. 저희 4시 40분에 반 정도가 되는 지금으로부터 4시 정도에 나머지 팀들인 YD 일렉트로닉스, 성균관대학교, 티업 그리고 아비커스에 다시 또 벤처캐피탈 분들이 찾아가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찾아가시기 전까지는 지금 앉아 계신 수혜기관 분들과 함께 이야기 자유롭게 나누시면 되고요. 저희가 어떤 이야기들이 나누어졌는지를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4시 40분 이후에 약 10분 동안, 그러니까 팀별로 1분 정도씩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를 잠시라도 이렇게 공유하는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발표해 주셨던 분들께서 저희가 나누었던 내용 1분 정도씩 요약 발표해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제가 안내 드린 사항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제가 설명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담회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처캐피탈에서 오신 우리 전문가분들은 자리 이동해 주시고요.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테이블별 논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이블별 논의를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지금까지 나누었던 개별 토의 사항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 짧지만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어느 테이블에서나 정말 제가 뒤에서 봤을 때 너무나 열띠게 참여해 주셔서 마음 한켠 정말 감사드렸는데요. 지금부터 각 팀별로 토의 내용을 한번 공유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뒤에 계시는 F1텍부터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기술 토의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은 이제 산림청에서 운용되는 산불 진화 차량을 개발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단독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거에 맞게 차량이 개발될 수 있도록 산림청 산불 진화대원들과의 리빙랩을 구축하고 9월 달 정도에 통합 실증 시연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동파 관련된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운용하는 데 들어가는 이제 전기 그리고 이제 소화전 문제, 그다음에 이제 지하 저수조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런 자리나 아니면 별도의 리빙랩을 통해서 계속 대화를 주고받고 차량이 산림청의 요구 조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옆 테이블이죠. 인터오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터오션입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통합 간담회를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서울대 교수님이랑 컨설팅을 받았는데 저희는 이제 잘 회사를 이런 R&D를 통해 사업화를 얼만큼 이뤄야 되는지, 얼만큼 더 뭐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저희 경영진과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해주신 소방청 그리고 행안부 그리고 과기부 과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앞으로도 혁신 제품 등록해서 사업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발전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옆 테이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플리에서 의견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음향 기반으로 산업 쪽에서 위험을 감지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와 관련해서 지금 사무그린 인베스트먼트 측에서
의견을 주셨고요. 특히 이제 요즘에 자본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피지컬 AI나 로봇 쪽에 워낙 관심들이 지대하기 때문에 예지 보전과 관련해서 특히 음향이나 시계열 신사들을 쓰는 것들이 이제 흐름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카메라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각지대 같은 것들이 있거나 뭐 설치가 좀 복잡하거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음향과 시계열 신호들이 이제 멀티모달의 중요성이 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상용화를 하는 관점에서 사업을 확대하거나 산업 영역을 늘리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많이 주셨고, 또 오늘 특히 이제 울산광역시 측에서 수혜 기관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실제로 울산에 있는 여러 기업이나 현황들 필요성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울산에는 워낙 제조를 하고 있거나 또 석유화학 이렇게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설비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 기술이나 솔루션들이 이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말씀들을 주셨고요. 이제 특히 뭐 지하 배관이라든가 BMS라든가 하는 쪽에서 전기적 신호들을 이제 기존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새롭게 음향이나 진동이나 이런 센서들을 추가해가지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서 이제 추후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현장들이나 이런 쪽과 논의를 해보는 것으로 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겠습니다. 저 다음 네. 제대로 칠까요?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티어보에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저 오늘 저 3호 그린 인베스트먼트 강지영 부사장님과 좀 말씀을 나눴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매뉴얼 관련된 이런 산출물은 아무래도 좀 상당히 업종군이 좁기 때문에 이 업종에서 나오는 산출물에 대한 매출과 기반으로 해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벤처 투자를 받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좋은 말씀 주신 게 수출 기반의 실적이 어느 정도 돼야 저 벤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보도 저희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마침 또 독일의 R&D 관련된 과제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독일의 트와이스 기업에서도 이 지금 매뉴얼 과제나 또 우리가 또 따로 좀 개발하고 있는 전기차 하재 오프가스 감지 시스템 등 여러 가지 가스 감지 센싱과 안전 관련된 디바이스 제품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독일이나 이제 저희가 또 MOU 맺고 있는 카자흐스탄 쪽 그쪽에 좀 많은 수출 실적을 준비를 해서 이 매뉴얼 과제뿐만 아니라 이 매뉴얼 과제에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조선 플랜트 쪽에 밀폐된 그 가스 감지로 위해서 질식 사고가 없도록 예, 정말로 만족할 만한 제품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네, 아비커스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아비커스 이준식입니다. 네, 저희는 아비커스 그리고 콤사, 비트센싱 세 기관이 AI 기반 소형 선박 충돌 예방 시스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오늘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이제 저희 테이블에 마친 이제 5주년 행안부 5주년 사무관님 그리고 이제 수협중앙회의 이제 정현 과장님 같이 참석해 주셨는데 그간 이제 뭐 개발 진행하고 있는 이제 현황 같은 것들 이제 서로 공유하고 이제 뭐 의견 나눌 수 있었고,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해수부와 수협을 통해서 보급 사업으로 이제 이게 연결이 되어야 실제 어민들의 그 어선에 그 보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보급 사업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행안부와 뭐 해수부 등등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 그리고 앞으로 뭐 어떤 방향으로 좀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로 나눴던 것 같고요. 좀 한 6개월 정도 과제 시작하고 한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이제 저희도 이제 개발뿐만이 아니라 향후 사업화를 위해서 좀 어떤 것들을 챙겨야 될 수 있는지 한번 좀 깊게 논의할 수 있는 좀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앞으로 이런 자리를 많이 마련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다음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균관대학교 김용우입니다. 저희 그 마약 탐지 기술에 대해서 기술성 부분과 그 사업성까지 저희 김장길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특히 이제 B2G의 국가 전략적 안에서 범위 안에서
이 기술을 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많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근데 마약은 좀 특이해서 저희 여기 나오신 식약처의 박수정 연구관님, 또 여기 경찰청에서 나온 남유정 경감님의 오늘 같이 나눴던 내용 한 번씩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약처 양리마약 연구과의 박수정 연구관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식약처에서는 진짜 상당히 많이 이제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그 빈도가 높은 마약에 대해서 이제 이미 그 인체에서 뇌에서 그 분석을 하는 그런 동시 분석법도 지금 현재 개발이 된 상태고,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계열의 약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키트도 만들고 있는데, 이번 과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새롭게 나오고 요즘 들어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약물에 대한 키트를 이제 긴급하게 만드는 그런 사업을 지금 현재 행안부에 이제 저희가 제안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싶은 그런 키트의 경우에는 지금은 6종, 10종에 대해서만 이제 딱 있는지 없는지만 볼 수 있는 키트지만, 향후에는 저희가 이런 다양한 조금의 작용기만 바꿔서 나오는 신종 마약류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키트를 개발하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그러한 키트들을 저희가 이제 빠르게 저희가 의료기기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규제 지원을 저희가 할 예정이고, 또 그런 키트가 개발이 됐을 때 실증하는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여기 오신 경찰청이나 대검, 국가수와 함께 실증 업무를 같이 협업해서 저희가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약과 관련된 그런 연구들을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아까 이제 김장길 교수님처럼 그런 양산을 했을 때 키트를 보급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면 저희한테 또 연락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마약 청정국 한국을 꿈꾸면서 다음 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D 일렉트로닉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GPS 전파 방해에 대응하는 1호란 GNS 수신기 개발하는 YD 일렉트로닉스입니다. 저희들은 최윤원 페인터즈 앤 벤처스 차장님과 투자에 대한 자문을 좀 했는데요. 오늘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좀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좀 받아서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부로 우리 최윤원 차장님을 지도 교수님으로 모시고 부산으로 초청해서 좀 긴밀하게 대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뒷얘기도 좀 들어보면서 과연 투자를 어떻게 받아서 초기 시설 투자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깊은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시간이 YD 일렉트로닉스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세이프웨어 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량형 팽창식 구명조끼 개발하고 있는 세이프웨어고요. 저희는 저희 서울대 이종수 교수님과 얘기를 좀 나눴고요. 저희는 이제 기존에 있던 사실은 구명조끼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정부 주관하에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블루오션 시장으로,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 시장으로밖에 볼 수 없는 시장이 있고, 또 반대로 해외 시장을 보면 이 라이프 자켓이 고급화되어 있는 모델들이 꽤 많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투체력으로 좀 사업화를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방향이고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정부 주관에 의한 뭐 해수부, 수협, 그다음에 뭐 행안부 같이 관계되어 있는 기관과 같이 보조금을 통한 사업화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이제 고급형 제품을 통해서 브랜드화 시키는 부분, 그다음에 글로벌은 독립 브랜드로서 글로벌 브랜드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사업화를 고민하기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두 고생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사가 마무리돼 가는데 혹시 행사 전반이나 지금 방금 공유됐던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나 질문 사항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잠시
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저희 마지막으로 홍성걸 단장님께서 네, 인사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저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장시간 동안 2시부터 얼추 이제 뭐 우리 시간대로 이제 마치게 돼서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10개 과제 국민의 소중한 어떤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면 그래서 큰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 보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시간 좀 더 성의 있게 또 성심껏 여러분들 또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나라 돈으로 하는 일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장님. 오늘 이 자리는 성과를 발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술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수혜기관의 목소리를 듣고 투자 전문가의 시각으로 실용화의 길을 함께 모색했다는 데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소중한 의견들이 이 각 과제의 고도화로 그리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일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